자, 일단은 집합입니다. 집합. 좀 물어보면 되는데요. 뭐를 집합이라고 불러요? 집합. 집합이요. 어떤 조건을 나오고. 오, 잘했는데. 자, 집합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분명한 것들의 모임. 분명한 것들의 모임. 이런 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1, 2, 3, 4번 한번 잠깐 볼까요? 1, 2, 3, 4번. 오른쪽. 루트 3에 가까운 요리수의 모임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가깝다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 맞죠?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되는 거죠.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집합이라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집합이라 부르고요. 이 집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80 이상 180 이상 170 이상 모임. 자,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70 이상인 사람? 나학생들 다 170 이상인가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170 이상이에요. 선생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서 왜요?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때 요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는데 제사 이런 거 뭐라 불러요? 하나하나? 네, 얘네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에 저렇게 하나하나 해당되는 놈들을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요거랑 요거 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원소를 나타내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부분 집합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원소라는 거는 좀 표현을 했거든요. 원소. 내가 어떤 A라는 집합을 1, 2, 3 이렇게 부르면 원소라는 애가 1하고 2하고 3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의 원소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여서 1이라는 것은 A의 원소다. 얘가 의미하는 게 1은 A의 원소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2도 A의 원소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4는 A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부분 집합이라는 걸 볼 건데 지금 이 집합은 1하고 2하고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이놈의 부분 집합을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하고 약속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부분 집합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이 있고요. 원소가 1개인 부분 집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 있고 네 번째로는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들부터 보면 얘는 어떤 놈이냐면은 이놈들의 부분을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소가 1인 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원소가 2인 집합, 원소가 3인 집합 얘가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놈들의 부분이면서 원소가 한 개인 것들을 다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써보면 1, 2, 1, 3, 2, 3 이렇게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쓸 수 있고요.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1, 2,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은 원소가 없어서 이런 것도 부분이다라는 건데 얘들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는 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집합에 대해서 원소라는 게 뭐고 부분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 방법을 좀 배울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집합 A라는 집합을 A는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저 세 가지의 형태로 한번 천천히 표현을 다 해보면 원소나열법이 뭐냐면
의미한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가 원소날 거예요. 제일 쉬운 형태죠, 보기. 자, 조건 제시법이 뭐냐면 이제 여기 의미하는 건 보세요. x가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 얘가 조건 제시법인데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다시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뭐예요? 1, 2, 3이죠?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집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제시법은 원소날법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건 제시법은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유롭게.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의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상호 만들었나요? 어떻게 만들어봤어요? 4 미만의 자연수 좋습니다. 4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은 좀 변태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보세요. 이상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원소는 뭐가 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원소는 1이 오는 거죠. x가 0일 때는 원소가 뭐가 와요? 2가 와요. x가 1일 때는 원소가 뭐가 와요? 3이 와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원소예요. 얘가 핵심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서는 원소날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의 형태로 더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얻게 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는 조건 자체를 얻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얘를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면 굉장히 쉬운 형태인데 어떻게 주냐면 그냥 맛만 보세요.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놈 대신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얘가 원소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럼 얘를 푸는 거예요. 그럼 고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해가 0, 마이너스 1인 거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원소를 찾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조건을 내 맘대로 정말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얘가 조건이 제시거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얘를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얘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1하고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서 1, 2, 3을 이렇게 써주면 얘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죠?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조건제시법을 어렵게 느낀다. 이유는 뒤에 있는 조건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약간 석상하다가 오 얘가 잘 되게 쉽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풀어보면서 좀 느껴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여기 뒤에 지워버리고. 자, 봅시다. 자, 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근데 걔를 어떻게 쓰냐면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즉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다. 이런 집합을 따로 모아서 그냥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면 이거를 따로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그냥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쟤는 원소의 개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셀 수 없는 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모든 자연수를 표현하고 있는 집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뭐 한 번 읽기만 해도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원소라는 거 배우고 또 뭐 배웠죠? 원소하고 상지창 말고 뭐 부분집합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알아봤는데 지금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예를 내가 부분집합들을 쭈르륵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소가 0개인 거는 이렇게 생긴 거. 원소가 1개인 거는 이렇게 생긴 거. 원소가 2개인 거는 이렇게. 이상. 이놈이었고요. 원소가 3개인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놈을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공집합.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뺀 이렇게 모아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진부분집합. 이렇게까지 했어요. 따라오나요?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8개. 8개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7개인 겁니다. 여기 1개 빼주시면 돼요. 1개. 이 1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따라옵니까? 자,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맨날 이렇게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자, 일단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기본적으로 원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3개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부분은 1을 가져도 부분이고 1을 갖지 않아도 부분이에요. 즉 1이 여기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경우의 수라고 치면 여기 볼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2가지, 3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가 아니라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안 들어가 있다면 그런 집합을 뭐라 불러요? 공집합.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면 그 집합을 뭐 자기 자신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가 있대요. 자, 그럼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가 있대요. 그럼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K개니까 여기에 K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K개가. 맞나요? 근데 부분집합은 얘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2가지. 얘가 들어도 되고 안 되고 2가지. 마지막도 2가지. 그럼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K개 있는 거죠. 그럼 뭐라 쓰면 돼요? 얘 K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NA가 K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라고 적어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원소가 3개인 것도 나열하기 귀찮은데 원소가 4개, 5개가 되면 더 이상 나열하기가 더 귀찮아지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거예요? 뒤에 K제곱은 몇 개 되는 거죠? 자기 자신 1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였어요. 끝. 사진 찍어야 되나요? 여기까지만. 제발 친구다. 지우고요.
이해했는지? 답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이었어요? 0개인 원소가 없었잖아요. 이 답은 뭐예요? 0이 되었는데. 따라오세요. 몇 개일까요? 한 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 공집합이라는 건 한 개.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따라요. 이 되죠? 몇 개예요? 두 개. 이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고 이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1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죠? 1하고 2의 집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합 한쪽 끝난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버리니까 뒤에 부분 집합 설명하고 있거든요. 넘겨보세요, 한 장. 재서야 다 알고 있는 거여가지고 CC를 잘다. 넘겨보니까 부분 집합 나오고요. 서로 같은 집합 나오고요. 진부분 집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 나오는데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다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지금 1단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끝나요. 수학하는 중요한 거는 여기 집합 명제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뒤에 함수 파트 많이 할 겁니다. 경우의 수, 순열 거조합 이쪽이요. 경우의 수 좀 해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너무 싫어요? 자, 넘어오세요. B 갑니다, B. 자, B 여러분들이 쭈루룩 하면서 넘어오면 되고요. 선생님이 실제 할 문제는 지금 3문제만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3. 그래서 넘어와서 64번, 68번 해볼게요. 68, 64, 64, 68. 재서야 패딩 벗어 패딩. 상호야 상호 패딩 벗어. 자, 64번 해봅시다. 자, 일단 AM이라는 집합을 지금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뒤에 있는 요놈을 만족시키는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일단 A16이라는 거 한번 보면은 A16이 의미하는 건 X바, X
x는 지금 m에다가 16을 대입한 거니까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루트 16이라는 게 4니까 4 이하의 자연수가 따라오는 거니까 얘는 1, 2, 3, 4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NA16이 의미하는 건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구나 라고 해서 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A27이 의미하는 건 여기 M 대신에 27이 들어가서 여기도 27이 들어가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루트 27은 대충 몇 점 얼마예요? 5점 얼마를 거죠? 얘는 5점 얼마를 사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5까지가 따라오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27에는 1부터 5까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놈의 원소의 개수는 얘가 5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NAK가 9가 된다. 즉, 요놈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갑시다. M 대신에 K를 대입했어요. 이렇게. M 대신에 K를 대입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원소의 개수가 지금 9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충 원소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럼 여기는 루트 K라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K가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양쪽을 제곱하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따라와서요. 답은 여기서 여기를 뺀 19개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68번 해보세요. 68번. 자, 68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A, B, C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대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집합은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이 B라는 집합을 천천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B라는 집합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얘가 원소인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원소 2개를 더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X, Y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X하고 Y가 똑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X하고 Y를
x를 a를 뽑았을 때 y를 a, b, c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x를 b를 뽑았을 때 y를 a, b, c를 뽑을 수 있겠죠. x를 c를 뽑았을 때 마찬가지로 y를 a, b, c를 뽑을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걸 다 더해버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걸 원소로 가지니까 이때는 2a, 이때는 a 더하기 b, 이때는 a 더하기 c, 이때는 b 더하기 a, 이때는 2b, 이때는 b 더하기 c, 이때는 c 더하기 a, 이때는 c 더하기 b, 이때는 2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보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소가 똑같은 형태라면 얘를 한 개로 봐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를 1개, 2개, 3개, 4개, 5, 6, 7, 9개라고 읽을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있다면 걔네를 지워가지고 정확하게 원소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간 집합을 쓸 때 약속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a 더하기 b가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요. a 더하기 c 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b 더하기 c 있으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b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b라는 집합은 이 a라는 놈이랑 a 더하기 b라는 놈이랑 a 더하기 c라는 놈, 그리고 이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이 c, 이렇게 지금 써진다라는 건데 원소의 개수가 6개로 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이 중에 같은 게 없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중에 같은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게 있다면 같은 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이 중에 가장 작은 애는 뭐예요? 2a. 얘보다 작은 애가 있나요? 없어요. 얘랑 절대 겹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가장 작은 거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애는 뭐예요? 이 c 얘가 가장 큰 애, 분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작은 애는 뭘까요? a 플러스 b 아닐까요? 왜냐면 가장 작은 두 개를 어쨌든 더한 거니까. 이거랑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작은 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애는 뭘까요? 당연히 얘 아닐까요?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더 커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하고 얘는 지금 같아질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1, 2, 5, 6은 같아질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르네? 그거를 모르니까 패스, 이거는 중딩이고, 고딩은 모르면 무조건 직접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고딩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a 더하기 c랑 2b가 같을 수도 있고 a 더하기 c랑 2b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를 나눠서 볼까? 이게 이제 고딩인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자, 1번 a 더하기 c랑 2b가 같다는 얘기는 이놈의 원소 자체가 얘네가 똑같으니까 이거 한 개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원소의 합 자체가 5개의 합을 봐주시면 돼요. 5개의 합. 근데 5개의 합을 갖다 써주시니까 이 2개 더하니까 3a 더하기 3개고요. 원소의 합 40은 2개 더하니까 3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하니까 b 더하기 3c. 그 다음에 요게 a 더하기 c. 2b 갖다 쓸게요. 얘는 하나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가 따라오겠네요. 맞나요? 답이죠. 맞죠? 3a 더하기 4b 더하기 3c가 따라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근데 a 더하기 c가 2b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 두 개를 묶어버려서 얘를 6b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가 10b로 나오니까 b는 4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b는 4구나.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가? A의 개수를 볼까? 자, 그러면 지금 얘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문자는 3개입니다. 근데 식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가 자연수기 때문에 대입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4예요. 그럼 A 더하기 C는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C는 8을 만족하는 개수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A 요거 만족해야 됩니다. 1, 7, 2, 6, 3, 5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 아래 문제 똑같이 풀어주시면 이번엔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원소의 개수 자체가 6개 전부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소합을 보여주시면 이거를 다 더해요. 다 더해버리면 4A 더하기 42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이렇게 따라와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 개수를 세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개를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A가 1일 때부터 보시면 자 A가 1이면 B하고 C 이거 더해서 몇이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는 B 더하기 C가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족하는 게 몇 개 있는 거죠?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B는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C가 2,7, 3,6,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때를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A하고 C를 더해서 2D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라고 정리가 되나요? 이거는 다 만족하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갑시다. A하고 C를 더해서 2D가 아니란 얘기는 여기 A 더하기 C가 2D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A 더하기 C는 2D일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2B가 되면 3B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B는 뭐라는 얘기죠? 3분의 10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쓴 다음에 굳이 이 조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A가 1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요. A가 2면 B 더하기 C가 8이어야 돼요. 그럼 이때 B, C를 구해주시면 얘는 3,5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A가 3이면 B 더하기 C가 7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A보다 큰 B, C 자연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개 나오고 1개 나오니까 여기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4개랑 3개를 더하니까 답은 7가지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쭉 나열했을 때 얘네 중에 혹시 원소가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1, 2, 5, 6은 전부 다르지만 가운데는 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서 경우수를 세주겠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지금 68번이었고요. 자, 71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71번. 지호야 71번 풀었어요? 네. 다음 몇 번? 5번. 질문. 괜찮아요? 70번 5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가볼까요? 78번.
자, 78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이 두 개를 원소로 갖고요. B라는 집합은 이 세 개를 원소로 갖는데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는 부분 집합의 기호입니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A라는 원소를 B라는 원소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4라는 애가 있는데 4가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A-도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4가 1은 4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2-A가 4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B 더하기 6이라는 애가 4가 될 수도 있어서 얘가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A는 뭐가 나오죠? -2가 나와버려요. 그럼 A가 -1이라는 얘기는 요 놈이 뭐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3도 B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3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B 더하기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3이 B 더하기 6이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B는 -9 이렇게 나와서 A 더하기 B는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B 더하기 6이 4라는 얘기는 B가 -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B가 -2면 주어진 얘가 4가 따라오고 여기가 1하고 2-A가 따라와서 A-1이라는 애가 1일 수도 있지만 A-1이라는 애가 2-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이 나는 겁니다. A-1이 1일 때 A-1이 2-A일 때. 그래서 이때는 A가 2가 나오고요. 이때는 A가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니까 여기선 0이 나오고요. 답은 여기서 9를 더해보니까 답이 -2분이 답니다.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두 개 더하니까 답은 -11개가 답이라는 얘기. 빼는 얘기. 두 개 빼면 답은 11, 답은 5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나누는 거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82번. 82번 해보세요. 선생님. 네. 저희 쉬는 시간 언제예요? 쉬는 시간 10분 뒤에 쉴게요. 두 번째 밥중.
자,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중 원소합이 20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원소가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를 다 나열하면 합이 20개 이상인 걸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일단 이 전체는 몇 개가 나올까요? 첫 번째 질문. 전체 몇 개? 2에 5제곱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1항내가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도 두 가지 전체는 2의 5제곱 3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32개를 다 쓸 거냐? 물론 다 써도 되지만 이제 머리를 조금 써보면, 자, 원소가 0개인 거는 당연히 원소합이 0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원소가 1개인 것도 원소합이 20 이상이 될 수가 없겠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소합이 2개인 거는 가장 큰 두 개를 더해도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개인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세요. 2, 4, 6 안 돼요. 2, 4, 8 안 되고 2, 4, 10 안 됩니다. 2, 6, 8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 6, 10도 안 되네요. 2, 8, 10부터 되네요. 2, 8, 10. 그 다음에 4, 6, 8 안 되고 4, 6, 10 되죠?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 8, 10 되겠죠? 4, 8, 10. 그 다음에 6, 8, 10 이렇게 따라가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2, 4, 6, 8 되네요. 그 말은 가장 작은 것도 20 이상이니까 얘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4개를 고르는 가지수 어떻게 써요? 5C4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학을 배웠다는 5C4에서 4가지 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4개를 뽑는 걸 세주시면 됩니다. 2, 4, 6, 8 한 가지, 2, 4, 6, 10 한 가지 이렇게 세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처리도 되고요. 얘는 한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하나, 둘, 셋, 넷, 8가지, 9가지. 답은 9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딱 하나만 더 전달하고 쉬었다 할 건데, 보세요. 이거는 사진 찍고 필기노트에다가 좀 옮겨놓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부분집합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냥 칠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놈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1개인 거는 부분집합이 있고 원소가 0개인 거,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 선생님 지금 노가다로 한번 쭉 써볼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전체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4제곱 16개. 16개 맞는지 빠르게 세보면 네, 16개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을 내면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더하니까 여기는 뭐 나오죠? 10 나오죠.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하면 여기가 3, 4, 5, 6, 7 나와서 더하니까 17, 23, 30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다 더합니다. 더하면 6, 7, 8, 9 나와서 30 나오고요. 이거 더하니까 10 나와요. 그래서 답은 총 원소합은 답은 뭐라는 얘기죠? 8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7개, 8개로 늘려.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는 사실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정우의 수의 형태를 가지고 똑같이 풀 거예요. 정우의 수.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 건데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그놈의 집합은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여기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두 가지 해서 8개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세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얘를 풀 거냐면 내가 여기에는 이런 집합 중에 1이 몇 개 있는지를 다 한 번에 쓸 거예요. 1이 몇 개 있다고요? 8개. 이유는 이렇게 생긴 애가 8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1의 개수만을 따로 세보면 1의 개수가 지금 8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2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8개였냐면 이렇게 해서 8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얘는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8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8개. 4의 개수 몇 개일까요? 8개. 그럼 답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모두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답을 내주니까 답이 80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아졌다라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K라고까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A라는 집합이 일단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여러분.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제 이따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여러분들 문제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A를 1부터 시작해서 K까지 나가보면 요거의 모든 원소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쭉 마지막 K가 몇 개 있는지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얘는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냐면은 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구멍으로 몇 개가 뚫려있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럼 얘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두 가지. 근데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K-1개가 있다고 보여주거든요. 이 전체가 K개인데 이만큼이 K-1이기 때문에. 따라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2도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체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다 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외우는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럼 답은 1이라는 애가 K-1개 있고 2도 K-1개 있고 K도 K-1개 있으니까 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너무 쉬워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 두 개네? 오! 알려줘봐. 얼마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네. 두 개가 아닌데 근데 이거 얘가 원래 두 줄 있는데 원래 양이 많잖아. 나머지는 좋은 거 같잖아, 그치?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더 많구나. 너 얼마나 많이 별 밀리지 않았어. 금요일 아침에 수업 금요일 하면 끝날 거야. 뭔가 오묘하게 다른 맛이야. 일반 장면 그 일반 그대로 여기서 좀 보지 않아. 내가 지금 게임 중. 내가 하는 게임은 거기서
약간 죽일 것 같아. 왜? 저 집에 집 가야 돼. 약 네가 내가 보내준 걸로 말했지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듣고 싶지 않아. 자, 88번, 91번 소개합니다. 88번, 91번. 그럼 89번이요? 88번, 88번, 91번. 자, 88번 쓴 거 같으니까 88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에서 떠올려서 얘가 있고 없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6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떤 놈에서 1을 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데 2의 7제곱이 128이에요. 여기가 128. 그래서 여기가 7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답은 1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88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요거 일단 A 보면은 요거 풀 줄 아셔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을 푼다 이거 수학상 뒷부분인데 지금 뭐 어렵지 않게 풀겠지만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우리가 방정식을 이때 이 왼쪽에 있는 함수와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 x축과의 관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호를 어떻게 읽냐면 등호는 만난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난다.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 자체를 해석하면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이 0이라는 함수 x축이 만난다. 만나는 점 교대를 교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요거하고 요거가 만나는 점은 교점이고 교점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둘을 연립한다라는 개념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둘을 연립하니까 x축이라는 애가 y이 0이어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버림으로써 이런 방정식 형태를 끄집어낸다라고 읽어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도 좀 전에는 방정식을 함수로 읽었다면 이제는 부등식을 함수로 읽는 과정이에요. 똑같이 이해해주세요.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등식 자체를 함수로 읽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왼쪽 좌변을 y라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하나를 잡았어요. y는 2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y는 0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y값하고 이 y값이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y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y값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x값을 대입을 해서 이놈의 높낮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높낮이.
y가 큰 거는 지금 얘가 y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대세에서 이 크다라는 걸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얘는 y가 크다는 얘기는 더 위에 있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다. 이놈의 y값이 이놈의 y값보다 위에 있다. 즉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읽어주세요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나요? 자, 그래서 내가 x-1에 x-3이 0보다 크다는 예를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따라오면 2차 함수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y는 0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의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지금 색칠을 해보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지금 위에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x의 범위를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x는 1보다 작고 이놈 x가 보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올까? 얘가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될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학상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좀 더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일단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방법 그대로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해보니까 1, 3, 5,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요. x-5에 3x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 아래로 굴로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한 근이 5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x축이죠. y는 0이라는 거. 걔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그려주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위에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 위에 있다, y값이 더 위에 있다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 얘를 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작죠? 얘가 x축보다 작죠? 그 말은 아래에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에 있는 범위는 미안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 그래서 x의 범위가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5까지 따라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는 0, 1, 2, 3, 4 이렇게 생긴 애가 a라는 집합이구나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일단 0,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고 찾아주시고요. 아래를 보면 x는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 다음 x가 a가 될 수는 없대요. 자기 자신일 수는 없대요. 그러면 일단 요거 이렇게 읽어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x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x는 a의 진부분 집합. 따라오나요? 자, 그럼 x,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두 가지 하니까 2의 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 보니까 마지막 공집합도 아니래요. 그럼 공집합이 되는 경우 한 가지를 또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0 이렇게 나옵니다. 총 32개인데 거기서 A가 아니니까 A 빼주면 이거 빼줘서 답은 30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21번 문제다. 일단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로 푸는 방법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식으로 푸는 방법까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104번. 104번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104번에 별표 쳐놓고 세트라고 써보세요. 세트. 그냥 쓰세요. 세트. 104번에 별표 쳐놓고 세트. 풀어보세요. 뭐였지? 이 문제요?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틀려요? 공집합이 아닌지. 애들 하는 것도 그랬어.
손이 멈춘 것 같으니 제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나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조건 한번 읽어보면 N이라는 애가 A의 원소이면 N분의 18 또한 A의 원소다. 이걸 얘기하는 건요. 하나가 원소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따라와서 세트가 존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라는 게 지금 모든 원소가 자연수라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대입해보세요. 볼게요. 1이 원소이면 뭐가 원소란 얘기예요? 18이 원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놈은 1을 갖게 되면 무조건 18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세트로 존재된다라고 선생님이 세트 문제라고 써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2를 갖고 있으면 뭐가 원소야 되는 거예요? 9가 원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3이 원소면 뭐가 원소야 돼요? 6이 원소야 되는 거예요. 자, 4가 원소면 4분의 18이 원소여야 되죠. 근데 4분의 18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4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는 원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6은 원소일 수 있어요. 근데 6이 원소면 3이 원소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6이 원소면 3이 원소니까 6하고 3이 세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N은 뭐예요? 9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가 원소면 2가 원소다, 18이 원소면 1이 원소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얘네가 세트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집합을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나 조건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원소가 자연수이면서 요거 만족하면 요거 만족한다. 이거면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즉 A는 얘만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만 가져도 상관이 없죠. 얘만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A, B, C의 부분 집합의 형태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8가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A, B, C의 부분 집합의 형태면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부분 집합. 그래서 8가지인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 하나를 빼서 답은 7개 이렇게 처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푸는 느낌이 아니라 모르겠다면 대입해가지고 천천히 규칙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해보셨어야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106번 해볼게요. 여러분. 106번. 자, 106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규칙성 똑같이 가져가가지고 1하고 100은 세트로 존재해야 되고 2하고 50, 4하고 25, 5하고 20은 세트로 존재하면 된다. 근데 10이라는 건 혼자 존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0이 원소면 10이 원소다. 즉 10은 하나만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생겼거나 A가 1하고 100을 세트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더라도 가나 조건은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만약 얘를 이제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얘를 E라고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럼 답은 일단 몇 개? NA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2의 5제곱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라고 했거든요.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얘를 갖는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A, 2의 5제곱개는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얘를 내가 만약 원소로 가지면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따라서 짝수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트를 갖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란 얘기는 무조건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갖고 있으면 이미 원소의 개수 홀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더라도 원소의 개수는 홀수기가 말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놈들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이는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그래서 답은 16개의 부분집합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하나의 세트로 존재한다. 얘가 10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풀면 B 끝나요. 네, 자, 107, 110 해보세요, 여러분들. 107, 110. 아까 선생님이 사진 찍어놓으라던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인 겁니다. 얘들아 잠깐 칠판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말을 하나하나 조금 해석을 한번 해줄게요.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 지금 107번 문제 안 풀고요. 선생님이 이거 말 하나하나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필기하시면 돼요. 이 A라는 놈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하겠대요. 그럼 일단 이 X라는 거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놈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6제곱개 64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사실 A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X1, X2, X3 다른 각가지 형태가 64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집합 X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64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x의 원수합을 sx라고 했다는 얘기는 요 놈의 원수합을 sx1, 요 놈의 원수합을 sx2, 요 놈의 원수합을 sx3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이 sx의 합이 의미하는 건 x,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놈들의 모든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걸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보면 이놈의 부분집합을 64개를 다 나열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이라는 애가 몇 개고 2라는 애가 몇 개고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자, 그럼 얘는 1의 개수를 찾아보면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나머지 5개의 원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얘는 32 2의 5제곱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이 몇 개 존재한다? 32개 존재한다. 2도 몇 개 존재한다? 32개 존재한다.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6까지 이런 애가 32개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일단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7번의 문제는 뭐가 추가된 거냐면 문제에서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3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추가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내가 이놈의 부분집합을 지금 천천히 나열을 할 때 1을 갖지 않으니까 얘는 없애주면 되고요. 3을 반드시 가지니까 3은 이렇게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 4개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놈이 16개가 나오는 겁니다. x1, x2,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근데 그 집합의 형태가 어떤 느낌이냐면 반드시 3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며 나머지 2, 4, 5,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얘네는 이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3의 개수하고 2의 개수하고 4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6개. 왜? 얘도 3을 갖고 있고 얘도 3을 갖고 있고 전부 다 3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의 개수는 16개가 추가됩니다. 3의 개수는 16개구나. 이해될까요? 그 다음 2의 개수는 2는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나머지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개수 몇 개? 8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2의 개수는 8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의 개수도 8개가 되겠죠? 4의 개수 8개, 6의 개수 8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16 더하기 2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8까지 더해서 할 거예요. 정리하니까 48 더하기 96 더하기 44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답이 없네요. 500원이네? 그럼 40 더하니까 답은 184 이렇게 나오거든요. 5도 8개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이 문제 먼저 완벽히 풀어주신 다음에 정확한 이해하에 다시 천천히 풀기를 추천합니다. 애매하게 풀면 어차피 다음에 또 풀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본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좀 더 생각해서 푸세요. 따라오세요. 네. 자, 넘어가서 110번. 모든 연수했고
자, 봅시다. 얘들아, 문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선생님, 네. 크게 차이 없는데, 일단, 기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A를 1, 2, 3이라고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요놈의 원소의 곱을 지금 F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놓고, 여기 지금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집합의 개수가 7개니까 FA1부터 해서 FH를 곱하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1이고 얘는 1 곱하기 2고 얘는 1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3이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고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2고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 얘는 몇 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는 다 한 번에 곱할 수, 이거 다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합이라는 걸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면 1이 몇 개냐 이렇게 4개다. 2가 몇 개냐 이게 뭐죠? 빠졌죠? 빠졌죠? 원소가 한 개인 경우. 그래서 여기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어요. 다시 1이 몇 개냐? 4개다. 2가 몇 개냐? 4개다. 3이 몇 개다? 4개냐? 4개다. 자, 그래서 1이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1, 4개를 곱해서 1의 4제곱기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2가 4개니까 이렇게 3이 4개니까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흘러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4가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이 몇 개예요? 나머지를 가져내고 안 가면 되니까 1이 16개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쭈르륵 써보면 따라오세요. 2가 몇 개? 16개. 4가 몇 개? 16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이걸 다 곱해버리면 1이 16개 있고 2가 16개 있고 4가 16개 있고 8이 16개 있고 16이 16개 있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답은 2의 16제곱 더하기 얘가 여기 32제곱 48제곱 64제곱 보니까 답이 2의 16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막힌다면 요거부터 다시 정리하세요. 근데 선생님 저 이 원리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면 다 써보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다 써보고 해보니까 1이 4개, 2가 4개, 3이 4개 이렇게 다 곱하기 형태로 따라온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1개를 쭈르륵 나열했을 때 그때의 1만을 다 모아놓고 보면 1이 16개가 존재하고 2가 16개가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답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 16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시는 이제 안 풀어줘요, 여러분들. 세시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과제하면서 먼저 고민하고 조금 공부하고 질문 받아가지고 다음에 질문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냥 복습하는 거고요. 자, 지훈이다. 자, 이제 개념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